우리 한반도의 최고로 좋다는 계절 10월 상달입니다. 모처럼 하늘이 푸른 빛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서 황사가 날아올 수도 없고 공업이 상당 부분 정지해 가면서 흑사가 날아오지도 않는 그런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런 속에서들 10월 상달을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해마다 수없이 많은 이제 지적사항이 터져나오고 있고 부패, 부조리의 문제들이 불거집니다만은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국정감사 감사 기간 끝나면 거기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흐지부지 다 없어지고 말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부패와 부조리 이걸 보면서 채널 24K가 지난 1년 동안 다뤄왔던 문제들을 한번 다시 쭉 되짚어 보면서 채널 24K에서는 하나의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널 24K가 진작에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인리히의 법칙, 한 사회의 대형 최대 사건 하나가 터지기 위해서는 그 사건 이전에 아주 미미한 사건과 사고 이것이 300건이 있어야 하고 그 300건의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큰 사고 29건의 사건과 사고 이것이 터져야 한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과정을 거쳐서 사회를 극적으로 요동치게 만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하인리히의 법칙이고 100대 29대 하나라고 하는 사건의 발생 구조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이 하인리히의 법칙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꼭 우리 사회라고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가 그와 같은 사건, 사고의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법칙이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바로 목전에 하나의 대형 사건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왜 그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거냐? 그 밑바탕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완전 조리에 맞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조리 의식이 생겨나게 마련이고 부조리한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부조리를 극복해 가면서 새로운 사회 구성의 원리를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개량 개선해 나가면서 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부패와 탐욕이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간의 속성과 만나게 되면 이것이 많은 인간들의 이익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사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인리히의 법칙은 부패의식 이것이 어떻게 진전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법칙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현재 상황을 보면 인허가권과 인사권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특정 집단들의 이익이나 또는 인사적 이익, 매관 매직에 해당하는 이런 부패 행위 이런 권력적 일탈들이 사회 도처에서 발생을 하고 나서 이것이 이제 검경의 일탈. 지금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 이런 차원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또 다른 검경의 일탈. 그 다음에 이것들이 사법부에까지 확산이 되면서 판사의 판결을 우리는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글쎄요, 복불복이지 판결이라는 것이 이런 식의 사법부의 일탈과 사법부의 부조리의 만연 여기까지 확산을 되고 나서 이제는 언론까지가 완전히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셈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이니 법칙에 의해서 생각해야 되는 300건의 부조리한 사고 이거는 이미 채우고도 넘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 밑바탕을 튼튼하게 받쳐야 되는 사회 구성의 기초적인 논리가 허물어지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패거리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어느 자리에서 순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사회. 말하자면 순리를 이야기하면 왕따가 되고 순리를 이야기하면 설당이 없어지는 이런 숨막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고 결국은 그 속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나라 권력의 최고 구조인 국회와 최고 권부의 심장부에서까지 권력형 부조리와 부패 현상이 끝없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00은 넘어섰고 29 넘어섰고 그럼 이제 남은 거 하나뿐이지 않냐.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민의 생명보존과 행복 추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질병관리 행정이라는 것. 여기에까지도 비례의 논리라든지 합리성, 과학성 이런 것들이 배제돼 버리고 이 행정이 오로지 권력의 국민 통제기구로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안전재난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거의 현황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확진 환자가 24,422명, 격리 해제된 환자가 22,463명, 사망자가 427명, 지금 검사 진행 중인 인원이 297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동안에 진행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통제를 하면서 이것이 위험한 감염 전염병이다.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그동안의 확진 환자는 24,0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망자 427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에. 5천만 인구 중에서 427명이 10개월 동안에 사망했다. 이 속에는 분명히 병약자, 노약자들이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야 할 것이냐. 이 10개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과연 코비드-19의 병원체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얼만큼 알게 됐고 얼만큼 국민에게 알렸는지 우리는 그걸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과학성이 있는 건지 실제로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대로 한다면 집안에서 가족끼리도 2m 거리 두기 해야죠. 당연히. 왜 집안에서는 괜찮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9명이 각각 지나가도 그것이 감염 위험이 있다면서 어떻게 해서 가족들은 한 집안에 몇 명씩 같이 붙어서 살 수 있나요? 어째서 차례상 다 뒤집어 놓고 리조트로 휴양지로 몰려가는 사람들은 바이러스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차례 지내자고 모여 앉은 가족끼리는 바이러스 걱정을 해야 합니까? 어째서 대형 식당 여기에 모여서 각각 따로따로 왔다고 그래서 50명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여 앉아서 다 식사를 해도 되고 도대체 그 50명이니 100명이니 10명이니 2m 규정이니 이 과학적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10개월 동안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까? 지금 스웨덴 같은 데서는 집단 면역을 실험한 결과 급격하게 환자의 숫자가 발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류가 지난 역사 동안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전염병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병원체, 세균을 비롯해서 바이러스 어떤 것이 됐건 일정 기한이 지나면 생애 주기를 마감하고
전염이 끝나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바이러스나 세균 등 병원체들과 대응하면서 그 저항력을 키우고 싸워 나온 역사지요. 그 역사적인 증거가 엄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질병에 있어서. 초기에 발생했을 때 많이 죽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간은 지금과 같은 수단에 이러한 방역수단이나 치료수단이 없었어도 그 시기를 지내고 극복해 왔습니다. 그건 뭘 뜻합니까? 모든 병원균은 그 생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파악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필요한 만큼만 통제하고 그리고 나머지에게는 국민들의 행복과 자유권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그것이 국가고 정부이지. 책임은 절대 지지 않겠다든지 이것을 통제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무척 편의롭고 좋다든지 이런 발상에 의해서 이런 전염병 사태를 이용한다면 그런 정부야말로 국민의 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설마 그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이런 것들까지가 이게 분명히 하인리의 법칙, 부조리와 부패의식, 권력과 금력 이것을 향한 특정 집단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려는 그런 의식구조, 부조리하고 부패된 의식구조에 의해서 진행하는 하인리히 현상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부국강병이라는 국가 존립의 기초적인 논리와 방향조차도 잃어버리고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모든 분야에서 도대체 이 나라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마치 거대한 선박이 망망대해를 대책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 같은 그런 인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24K만의 걱정이기를 빕니다. 마침내는 자국민이 북측의 폭력 집단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되고 그 증거물까지 모조리 없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도 하나의 엄연한 나라로서 그에 대해 명백한 입장 표명조차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으로 무척이나 요긴해 보이는 이 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적인 안보 전략의 급격한 물살, 이 속에서조차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현주소,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것이 하인리의 법칙의 중대한 사고, 그 중에 하나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채널 24K에서는 이러한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는 하인리의 법칙을 추동하는 권력과 금력을 향한 부조리와 부패의식, 그리고 그것을 먹잇거리로 하는 패거리 의식이 만연하고 있다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사회는 300이라는 숫자, 29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미 넘어서서 이제 결정적인 하나만의 대형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피할 길이 없어서 마음이 탑니다. 우리 채널 24K의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언어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 채널 24K의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현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국민들만이 마음을 단단히 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이 나라를 위해서 단단히 지켜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